몇 개월간 1억 원을 받고 그의 약혼녀 행세를 하기. 이수진은 5분 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리고 눈앞에 남자가 내놓은 긍정적인 답변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어제 그녀가 공개적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강연자이자 그린 이노베이션의 CEO인 박현우가 바로 이 제안, 즉 가짜 약혼 계약을 제안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기업 빌딩 40층에 위치한 통유리 사무실에서는 도시의 환상적인 정형이 펼쳐졌지만 수지는 손에서 떨고 있는 인쇄된 서류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돈이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갚고도 다니던 건축사무소의 파산 이후 전문적으로 재기할 자금이 충분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불과 24시간 전 그녀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 건축 컨퍼런스의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 입장권을 겨우 구매한 수백 명의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박현우는 클린 기술과 도시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는 주요 강연자였다. 모두가 그의 혁신적인 해결책에 박수를 보낼 때 수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송구하지만 박현우 대표님, 그녀는 청중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대표님의 제안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그것들을 구현하실 계획이신가요? 첨단 기술로 나아가기 전에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뒤이은 침묵은 당혹스러웠다. 3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질문을 무시하는 대신 한참 동안 말을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당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강연 후에 저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계약서와 액수가 마치 요리 레시피의 재료처럼 논의되는 이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수지는 자신이 다른 차원의 현실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더 평범한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그녀는 계약서 조항을 훑어보며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현우는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맸는데 그녀는 이미 그것이 그가 긴장했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다나카 회장님은 지극히 전통적인 분입니다. 그분에게 35살의 미혼 남성은 불안정한 존재죠. 미래를 생각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저는 이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건설을 혁신할 수 있는 $5천만 달러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저죠? 질문은 수진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호기심에 차 있었다. 어제 컨퍼런스에서 제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당신이 저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려면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아첨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을 가진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쓰는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수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6개월 전 다니던 사무소가 파산한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전문적인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병원비는 쌓여만 갔고 어머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약이 필요했다. 현우의 제안은 아주 이상한 선물 포장지에 쌓인 기적과도 같았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우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계약 기간 동안 제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될 겁니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요. 다나카 회장님은 제 가족을 만나고 우리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와 함께 살라고?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그녀의 계획에는 분명히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전화를 떠올렸다. 심장 전문의가 언급한 액수는 그녀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다. 받아들이겠어요. 마침내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엄격히 비즈니스 관계이고 복잡한 일은 없어야 해요. 그리고 사생활과 대중 노출 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 모든 것을 서면으로 받고 싶어요. 현우는 그녀가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수지는 뱃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엄격히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제 변호사가 당신의 모든 조건을 담은 추가 조항을 준비할 겁니다. 그들의 손이 합의를 위해 맞닿았을 때 둘 사이에 전류가 흘렀다. 수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현우 역시 손을 놓기 전 잠시 망설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현실적인 척하며 물었다. 오늘 바로요. 다나카 회장님이 내일 도착하시니 그 전에 펜트하우스에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현우는 일어나 양복을 매만졌다. 사람을 보내 짐을 가져오게 할까요? 먼저 어머니와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해요. 수지는 이 미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물론이죠. 특별한 건축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는 건 어때요? 일종의 주거 컨설팅 같은 걸로요. 현우가 제안했다. 엄밀히 말해 거짓말은 아니죠. 2시간 후 수지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이 담긴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현우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아주 보수가 좋은 임시직을 구해 고객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친구 지연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 결국 특별한 업무 기회라는 버전을 받아들였다.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통유리 벽은 서울의 360도 정형을 선사했다. 공중 정원은 콘크리트 한가운데 푸른 오아시스를 만들었고 통합기술은 음성 명령으로 조명부터 온도까지 모든 것을 제어했다. 당신 스위트룸은 여기입니다. 현우가 문을 열며 말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아파트 전체보다 더 큰 방이었다. 전용 욕실, 드레스룸이 있고 이 발코니에서는 한강이 보입니다. 이건 와! 수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저녁 식사는 8시입니다. 그때 우리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죠. 현우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수진 씨, 이게 이상한 상황인 건 알지만 도와주기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떠난 후 수진은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6개월 동안 그녀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잘생기고 성공한 남자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고 잡지에나 나올 법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2년 동안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을 받게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딸, 새 직장에서의 첫날 밤은 어떠니? 흥미로워요, 엄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달라요. 좋은 변화였으면 좋겠구나. 넌 좋은 일을 겪을 자격이 있어. 전화를 끊었을 때 수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 비록 일시적이고 정교한 사기극의 일부일지라도 그녀는 좋은 일을 겪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둘은 함께 주문한 피자를 나눠 먹으며 해가 뜰 때까지 잃어버린 꿈과 비밀스러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누구도 그 순간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3주 후 수지는 여전히 현우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깨어나는 것에 놀라곤 했다. 아파트는 예상치 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발코니의 유리 테이블에서 일하고 그의 서재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며 어떤 건축가에게나 꿈같은 기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현우가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가 유지하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개요피? 그가 회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만 입은 채 잠이 덜 깬 헝클어진 머리로 아일랜드 식탁에 나타나며 물었다. 아침 6시 30분이었고 그는 항상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다. 네, 부탁해요. 수지는 목욕 가운을 여미고 배에 앉아 그가 커피를 준비하는 정확하고 세심한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예의 바른 룸메이트처럼 기본적인 좋은 아침, 안녕히 주무세요.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첫날 밤 그가 병원과의 힘든 통화 후 소파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현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물었다. 그는 그녀가 항상 아침 6시에 병원에 전화해 어머니가 밤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덕분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지는 그가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것에 여전히 충격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새 약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실 거고 검사 결과도 심장이 잘 반응하고 있대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멋진 분 같아요. 현우는 그녀 앞에 배기댔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수지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계약을 시작한 이후 현우는 그녀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녀가 여가 시간에 개발하는 사회적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적인 제안까지 했다.
그는 서재 컴퓨터에 디자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제도 용품을 사주었으며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서재 책들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다. 사실은 그녀는 컵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그 제안을 당신 회사에 제출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린 이노베이션이 지속 가능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친환경 서민주택, 프로젝트가 회사의 사회공헌, 포트폴리오에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오늘 바로 제출해요. 현우가 즉시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우리 개발팀과 회의를 잡겠습니다. 우리 구 팀장이 당신 아이디어를 아주 좋아할 거고 우리 사회 공헌 프로젝트 이사님도 항상 혁신적인 제안을 찾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 이건 우리 계약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와 이걸 섞을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그들 사이를 막연하게 가리켰다. 알아요.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양옆에 손을 얹었고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어쩌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죠. 어쩌면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깨달았고 우리가 이상한 계약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보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너무 좋은 향기가 났다. 비싼 비누와 은은한 남성 향수가 섞인 듯한 향기였다. 그리고 그 강렬한 시선은 그녀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건 단지 연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둘만 있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걸까? 수진 씨,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점점 현우의 전화가 울리며 그 순간을 찬물처럼 깨뜨렸다. 그의 홍보 담당 비서인 김민서였다. 대표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긴장감 있게 들려왔다. 다나카 회장님께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호텔에 계시고 오늘 밤 대표님과 이수진 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도 함께 오셨고 수진 씨 가족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수진은 현우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사기극에 대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고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김비서. 8시에 더 스카이뷰의 4인석으로 예약해줘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거의 상처받기 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제 약혼녀로서 데뷔할 준비 됐나요? 방금 더 복잡해졌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죠. 그녀는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진짜 약혼녀라면 알 법한 개인적인 세부 사항들이요. 남은 오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일종의 관계 연대기를 만들었다. 수지는 현우가 7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에 흉터가 있다는 것,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40층에 살면서도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전혀 예상 바뀐 40년대의 부드러운 재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가 커피를 더 따라주며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 약혼자라면 당신에 대해 뭘 알아야 할까요? 제가 긴장하면 커피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다는 거. 그녀가 미소 지으며 시작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역사 로맨스 소설 컬렉션이 있어요. 어렸을 땐 조경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정원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샤워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아주 못 부르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현우가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소리가 그녀의 가슴속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건 분명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오후에 수지는 현우가 건네준 법인카드를 이용해 저녁 식사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사러 나갔다. 서울 중심가의 우아한 부티크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그녀는 그가 아침에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 그들이 나누던 편안한 대화, 그리고 그 사적인 순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어떤 공개적인 영위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돋보이게 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느껴지게 하는 네이비블루 드레스를 골랐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현우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영어로 기술 사양에 대해 논의하며 통화 중이었다. 그는 그녀가 처음 보는 독서용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 펼쳐진 스프레드시트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문가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모습,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에는 어딘가 연약한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현우의 모습이었다.
자신감 넘치고 항상 통제력을 잃지 않는 CEO가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을 걱정하고 수백 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였다. 드레스 사냥은 어땠어요? 그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안경을 벗으며 물었다. 성공적이었어요. 스프레드시트는 어땠고요? 복잡했어요. 지금 세 나라에서 동시에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모든 걸 조율하는 게 물리적인 악몽이에요. 그는 피곤한 듯 의자에 기댔다. 가끔은 회사가 작았을 때가 더 단순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수진이 책상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조율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모든 게 잘 풀린다면 약 15천 가정이요. 그렇다면 스프레드시트의 스트레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네요. 현우가 미소 지었고 수지는 그것이 다른 미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행사에서 짓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미소가 아니라 더 진심 어리고 따뜻한 무언가였다. 어떻게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연습이요. 그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 불평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더 견딜만해진다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수지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수진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지연아, 봐봐. 오늘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저녁 약속에 관한 거야. 수진아, 네가 같이 사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어. 수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주에 깊게 바라보는 현우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그린 이노베이션 CEO 박현우, 지난달 포브스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미혼남 중 한 명.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나카 회장과의 저녁 식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폭로적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인생에서 가장 정신나간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단지 계약이기에는 너무 진짜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더 스카이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꽃 장식 사이로 촛불이 반짝였고 한강의 야경은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지는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10번째로 매만지며 긴장을 억누르려 애쓰면서 테이블에 우아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일본인 부부를 관찰했다. 다나카 회장은 현우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흠잡을 데 없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위압적일 정도로 격식을 차렸다. 그의 아내 하루미 여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섬세한 여성이었고 친절하지만 마찬가지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 씨, 이쪽은 다나카 켄지 회장님과 사모님이신 하루미 여사입니다. 현우가 소개하며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얹혔다. 그 손길은 그녀의 척추를 따라 전율을 일으켰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지는 집을 나오기 전 구글에서 급하게 찾아본 대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다나카 회장이 조심스러운 한국어로 대답했다. 현우 군이 당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재능 있는 건축가라고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수지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현우 옆에 앉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미 여사가 미소 지었다. 열정은 우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을 찾으면 자신의 이키가이, 즉 존재 이유를 찾은 것이라고들 하죠. 저녁 식사는 처음 몇 분 동안 부부의 여행과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한 대화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지는 다나카 회장이 그녀와 현우 사이의 모든 몸짓을 거의 과학적인 수준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수진 양,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 다나카 회장이 말했다. 현우 군에게 듣기로는 컨퍼런스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수지는 현우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손을 찾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얽혀 들어왔다. 이건 단지 연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사실 저는 그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어요. 그녀는 정직함에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며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의 프로젝트가 정말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필요를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다나카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흥미를 느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현우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감춰야 했다. 그래서 박 대표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루미 여사가 물었다. 제가 옳았다고요. 수지는 현우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가볍게 쥐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이 땅에 붙어 있도록 해줄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강연 후에 저를 찾아와 함께 일하고 싶냐고 물었죠. 그리고 거기서 로맨스가 시작된 건가요? 다나카 회장이 관찰하듯 말했다. 이번에는 현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심 어린 감정이 실려 있었다. 거기서 저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 이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게 도전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이나 돈에 감명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순간 그가 수진에게 보낸 시선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거기에는 연기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언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부인이 여성적인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수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지만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서로 없는 미래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2주 전이었습니다. 사실 수진 씨가 사회주택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열정과 헌신을 보았고 그녀와 함께 인생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 눈빛의 강렬함, 마지막 문장에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모습. 수진이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몰랐다면 완전히 믿었을 것이다. 성공한 두 미혼 남녀가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하다니. 다나카 회장이 말했다. 요즘 세상에서는 드문 일이죠. 아마도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수진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게 만들고 힘든 날에도 웃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기다릴 이유가 없죠. 결혼 계획은요? 하루미 여사가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된 듯 물었다. 간단하게 할 겁니다. 현우가 말했다. 수진 씨는 큰 축하 행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는 친밀함, 가까운 가족을 선호하죠. 제 어머니처럼요. 수지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덧붙였다. 어머니께서 수술해서 회복 중이셔서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녁 식사는 다나카 회장이 그린 이노베이션의 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하면서 계속되었다. 하지만 수지는 질문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그는 현우가 가족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지, 수진이 회사 결정에 관여하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함께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 계획인지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두 분은 진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군요. 다나카 회장이 디저트 시간에 말했다. 요즘 세상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이 열정에만 집중하고 동반자 관계는 잊어버리죠. 현우 씨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수진이 말했고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 가족, 꿈, 두려움까지요. 그건 어떤 영화 속 로맨스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식당을 나섰을 때 다나카 회장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현우 군, 자네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길 바라네. 지적으로 도전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여자는 보물과도 같아. 알고 있습니다. 현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들은 조용히 있었다. 수진은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실과 연기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신은 완벽했어요. 현우가 마침내 전용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며 말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고마워요. 당신도요. 그녀는 올라가는 층수를 보며 망설였다. 현우 씨, 당신이 아까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나 없이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거나 나를 가진 게 행운이라는 말들. 그건 단지 다나카 회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거였나요? 그는 층수 패널을 보던 것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팅 소리와 함께 도착했지만 둘 중 누구도 내리려 하지 않았다. 수진 씨,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시작하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가 이미 아는 긴장된 제스처였다. 이게 저한테는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죠? 마치 이게 연기라는 걸 잊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공간의 단둘이 아주 가까이 있었고 그의 눈빛의 강렬함은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 현우 씨, 그의 전화가 울리며 그 순간을 깨뜨렸다. 또 김 비서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대표님, 이렇게 늦게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수진 씨에 대해 대표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수진은 현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걱정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김 비서는 무엇을 알아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진짜 감정들이 곧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변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뱃속에 이상한 느낌을 안고 깨어났다. 일부는 전날 밤의 감정적 후유증이었고 일부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현우는 김 비서와의 회의 때문에 일찍 나갔고 점심때 돌아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메모만 남겼다. 하지만 전고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는 답이 없었다. 오후 2시에 펜트하우스에 나타난 것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수진이 비상시에 쓰라고 준 예비 열쇠를 사용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가장 친한 친구가 심각한 얼굴과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말했다. 그리고 거절은 받지 않겠어. 수진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에 빠져 있어. 수지는 한숨을 쉬며 둘을 위해 커피를 내렸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변호사인 친구가 몇 초 만에 사기극을 간파할 것을 알기에 체계적으로 지연을 피해왔다. 지연은 기업 계약 전문가였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육감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아,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 지연이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시작했다. 이 갑작스러운 약혼, 백만장자의 펜트하우스로의 이사, 1억 원을 주는 미스터리한 일, 이 중 어느 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알게 됐어. 수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뭘 알게 됐는데? 그의 홍보비서인 김민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너를 조사했어. 지연이 폴더를 열어 사진, 문서,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를 드러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빚, 파산한 사무실, 너의 절망적인 재정 상황,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 그녀는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너희가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아주 구체적인 계약 말이야. 수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사진에는 그녀가 그린 이노베이션 건물을 드나드는 모습, 드레스를 산 가게에 있는 모습, 병원에서 어머니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전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현우와 함께 찍힌 흐릿한 사진도 있었는데 분명히 전문 장비를 가진 누군가가 찍은 것이었다. 계약에 대해 어떻게 알아냈지?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야, 수진아. 문제는 왜 그녀가 자기 상사의 약혼녀를 조사하고 있느냐는 거지.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몇 년 동안 그를 짝사랑해왔거든. 5년 동안 그를 위해 일하면서 항상 그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기다렸어. 그런데 갑자기 네가 나타나고 갑자기 그들이 약혼한 거야. 수지는 얼굴을 감쌌다. 지연아, 복잡해. 수진아, 그 여자는 이 모든 걸 너한테 불리하게 이용할 거야. 그녀는 내 은행 계좌 사본, 내 어머니의 의료 기록, 내 경력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네가 이 미스터리한 일을 수락했을 때 재정적으로 절박했다는 걸 알아. 지연이 다른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더 있어. 그녀는 너희가 컴퍼셔런스 전에 한 번도 데이트한 적이 없고 소셜미디어에 사진도 없고 아무도 너희가 사교 행사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아냈어.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사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그 순간 수지는 자물쇠에 열쇠가 꽂히는 소리를 들었다. 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지쳐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으며 머리는 마치 수십 번이나 쓸어 넘긴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지연을 보고 멈춰섰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제가 딱 맞춰온 것 같군요.
그가 긴장되고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선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지난 4시간 동안 김 비서가 일으키고 있는 피해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오늘 중으로 우리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할 건데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자신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물었다. 현우가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진은 그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평소의 자신감을 벗어던진 모습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이미 김 비서는 해고했습니다. 둘째, 그는 망설이며 지연을 보고 다시 수진을 보았다. 둘째,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연이 일어섰다. 두 분이 이야기하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그녀는 말했지만 수진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심해 친구.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넌 이미 빚이 많잖아. 둘만 남았을 때 현우는 다시 머리를 쓸어 넘겼고 분명히 괴로워 보였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마치 지평선에서 답을 찾는 것 같았다. 수진 씨,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그녀를 마주 보았다. 이 계약은 더 이상 저에게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그 첫날 밤이었을지도 모르고 당신이 컨퍼런스에서 제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나 당신이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보았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요.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의 찌름도 느꼈다. 이게 또 다른 게임이 아니라고, 당신의 투자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절박한 듯 말을 쏟아내며 다가갔다. 저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회사, 제 평판, 무엇이든 필요하다면요. 단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애 씨, 우리가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고 저에게도 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이건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우 씨,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저는 당신이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방식을 사랑해요. 비록 노래를 못하더라도요. 당신이 긴장할 때 커피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사랑해요. 당신이 이익보다 프로젝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해요.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방식, 지연 씨에게 충실한 방식을 사랑해요. 당신이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방식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요, 수진 씨. 그리고 당신이 지금 떠나고 싶다면 전액을 송금하고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도 저에게 무언가 진짜 감정을 느낄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다나카 회장이었고 격식 있는 통화 음성에 두 사람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박 대표, 진지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다. 방금 김민서라는 분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메일로 몇 가지 문서를 보냈는데 제 생각에는 폭로적인 내용이더군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시간 후에 제 호텔에서 두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폭탄은 터졌고 이제 그들은 함께든 따로든 그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진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져야 했다. 현우 씨,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기극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진짜를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서울 신라호텔 로비는 수진과 현우가 들어섰을 때 너무나 조용했고 그들의 발소리가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고전적인 장식과 엄숙한 분위기의 5성급 호텔은 모든 것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완벽한 배경처럼 보였다. 다나카 회장은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지는 앞으로의 몇 분이 투자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와 현우 사이의 발전한 관계에 무엇이 남을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조용히 있었다. 현우는 가장 격식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 자신도 진지함과 신뢰성을 보여주려 애쓰며 수수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골랐지만 이제 그 자질들은 정교한 거짓말을 고백하려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현우가 마침내 31층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개월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우 씨, 수진이 시작했지만 문이 열렸다. 다나카 회장은 임시로 마련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수진을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비서도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복수의 순간을 음미하며 감출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앉으시오. 다나카 회장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가 나에게 당신들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상당한 증거도 보내주었소. 수지는 옆에 있던 현우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찾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과 얽혔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제스처였다. 다나카 회장님, 현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게. 투자자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진실을 원하오, 전부. 사업에서든 사생활에서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부정직함이니까. 현우는 심호흡을 했고 수진은 그가 모든 거짓말을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을 느꼈다. 수진 씨와 제가 계약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다나카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했고 그녀는 어머니를 치료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필요에 기반한 초기 상거래였습니다. 김 비서는 이 고백이 대화의 끝이 되기를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건 어떤 계약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진이 놀라 그를 쳐다보게 만드는 강렬함이 실려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저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의 곁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속였소. 다나카 회장이 말했다. 네, 속였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이 후회합니다. 우리는 절박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다나카 회장님, 저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녀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저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고 제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기억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어머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함께 깨어 있어주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남자요. 제 사회적 건축 프로젝트를 읽고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신경 쓰기 때문에 유용한 제안을 해주는 남자와요. 악만적이네. 김 비서가 비꼬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자신감이 덜했다. 김 비서, 다나카 회장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정보를 나에게 알려준 것은 고맙소. 하지만 나는 어제 저녁 식사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해야겠군요. 김 비서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나는 두 젊은이가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지금은 진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았고 대화에서 서로를 어떻게 완성하고 본능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았소. 그는 말을 멈췄다. 40년의 사업 경험을 통해 나는 청렴함이 어떤 계약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소. 당신들은 나를 속였소. 그래.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때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도 보여주었소.
다나카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서울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질투심 때문에 사랑을 파괴하려는 여자는 내 사업이나 내 인생에 설 자리가 없소. 다른 직장을 찾아보길 권하오.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관계가 얽힌 상황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김 비서는 자신의 계획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에 분명히 충격을 받아 창백해졌다. 하지만 회장님, 그들은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했지. 그가 반박했다. 두 상황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오. 김 비서는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다나카 회장은 수진과 현우에게 다시 돌아섰다. 투자는 유지하겠소. 그가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은 회사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진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철을 집었다. 현우 군, 어제 이메일로 수진 양의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받았소. 그것이 바로 내 일본 투자자들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계획이오. 우리는 첫 단계에 추가로 500만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소. 수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나카 회장님, 저는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지 마시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테니. 그는 그들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하면 초대받기를 바라오. 호텔 밖에서 수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현우 씨, 당신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 5천만 달러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할 거예요. 그가 길게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가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당신과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계약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녀가 목이 메어 물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가 확인하며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당신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요. 그래요. 그녀가 속삭이며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해요, 현우 씨. 진심으로요. 그가 번화한 신라호텔 앞 길가에서 차들이 지나가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수지는 1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그럼 그가 헤어지며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요? 계약도 거짓말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좋아요. 그녀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요. 에필로그 1년 반 후 서울 명동성당은 흰꽃과 푸른 잎사귀 장식으로 꾸며져 이제 그린 이노베이션과 부부의 삶을 모두 이끄는 지속 가능한 철학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수지는 회사가 이제 지원하는 지역 재봉사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직접 디자인한 인증된 유기농 직물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매만졌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베일은 우아하면서도 진정으로 그녀다운 모습을 완성했다. 긴장돼? 지연이 친구의 머리에 꽂힌 꽃을 정리하며 물었다. 그녀는 신부 들러리로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관계에 대한 초기 걱정을 완전히 대체한 진심 어린 행복을 발산했다. 아니, 수진이 대답했고 그건 사실이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해. 성당에 딸린 작은 방의 창문을 통해 그녀는 하객들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맨 앞줄에서 빛나는 얼굴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고 수진에게 제2의 가족이 된 현우의 부모님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다. 다나카 회장 부부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부부의 진정한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 지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내가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지 3일 만에 전화해서 이상하지만 보수가 좋은 일을 수락했다고 했을 때 말이야. 수진이 웃었다. 네오한테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네가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마 시도했을 거야. 지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너희가 어디까지 왔는지 봐. 그린 이노베이션은 지속 가능한 주택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준이 됐어. 너의 친환경 서민주택 프로젝트는 이미 5천 가구 이상에게 혜택을 줬고 그리고 너희 둘은 때로는 최고의 사랑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증거야. 성당 반대편에서 현우는 그의 형이자 신랑 들러리인 현식 옆에서 재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맞춤 제작한 네이비블루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 격식 있는 우아함 아래에 그가 여전히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고 욕실 거울에 애정 어린 메모를 붙여두는 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워 현식이 형을 위해 속삭이며 성당 입구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항상 그래. 현우가 수진이 나타날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진짜 내 아내가 될 거야. 지난 1년은 감정과 성취의 롤러코스터였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이트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공식적으로 수진을 그린 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사로 고용했고 그들은 함께 다른 나라에서도 복제되고 있는 혁신적인 지속 가능한 서민주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성공 외에도 그들은 상호 존중, 진정한 사랑, 그리고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더 이상 계약이나 정해진 기한은 없었고 오직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매일의 약속만이 있었다.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고 수진이 성당 입구에 혼자 걸어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누군가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이라고 여기는 펜트하우스의 공중정원에서 재배한 들꽃 부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현우의 눈과 마주쳤을 때 둘은 함께 나눈 아침 식사,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낸 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토론, 그리고 작은 제스처들로 쌓아 올린 일상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친밀함으로 미소 지었다. 누가 이 여인을 결혼시키는가? 신부가 전통에 따라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수진이 대답하여 하객들로부터 다정한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자를 인생의 파트너로, 사업의 파트너로, 그리고 미래가 가져올 모든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재단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손바닥이 맞닿았을 때 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약을 맺었던 통유리 사무실에서 나누었던 첫 악수를 떠올렸다. 신부 이수진 양은 신랑 박현우 군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동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신부가 물었다. 네,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만이 아니라 영원히요. 하객들이 웃었고 현우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눈을 깜빡여야 했다. 그리고 신랑 박현우 군은 신부 이수진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동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네,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히요.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키스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하지만 수진과 현우에게는 오직 그들 둘과 거짓 계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 된 희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찾았다는 확신만이 존재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다나카 회장은 부부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축사를 했다. 때로는 인생 최고의 거래는 필요에 의해 시작되어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우 군과 수진 양은 우리에게 늦은 정직함이 완벽한 거짓말보다 더 가치 있으며 진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가짜 무언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항상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났을 때 수진과 현우는 발코니에서 단둘이 남아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간단한 면 원피스로 갈아입었고 그는 넥타이와 격식을 벗어던지고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래서 박현우 씨 부인,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공식적으로 제 아내가 된 기분이 어때요?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녀가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요, 박현우 씨. 공식적으로 제 남편이 된 기분이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 같아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최고의 계약은 수진이 동의했다. 유효 기간이 필요 없었던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이 아래에서 잠든 동안 부부는 발코니에 남아 미래의 프로젝트, 공유된 꿈,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업적 합의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며 함께 깨어날 모든 아침을 계획했다. 그들은 정직함, 파트너십, 그리고 최고의 관계는 두 완전한 사람이 각자가 가진 최고의 것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관계라는 확신 위에 세워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내가 일본인 투자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니 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병원비를 내야 했기 때문이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맺은 최고의 계약이었어. 현우가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계약으로 시작된다는 증거지.